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국내 치매 환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43년에는요, 국내 치매 환자의 수가 무려 200만 명을 넘어설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치매 관련 비용 역시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는 것도 서러운데 비용 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우리 가족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시대에 걸맞은 정보 강의 시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어르신을 위한 보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길어지는 노후의 걱정 덜어드리는 보험 정보 보험플랜 119에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의 대비도 필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으로 이 치매보험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안미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저희가 봄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었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많이 변화됐습니다.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이 치매 역시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매. 과거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의 그 특성상 대체적으로 발병하는 시기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인데 그때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매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지나갔는데요.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다 보니 치매 환자들은 급속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요. 2015년에 유엔에서 연령 구분을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구분을 하고요. 여기 부분을 시청자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기입니다.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연령대에 해당되시나요? 예, 저는 아직까지 이 청년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막 힘이 솟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분만 좋게 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분이 된 건데요. 인류의 체질, 그리고 평균 수명, 그리고 삶의 그 질,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발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삶의 질도 풍족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는 것이 과연 치매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면서 치매 환자는 급속히 증가를 했습니다. 또 치매라는 그 특성상 치매 환자분들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들의 생활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님, 그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까지 한 집에서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대가족, 뭐 3대 1대가 모여 사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지만 지금 요즘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핵가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새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죠. 예전에는 없었던 뭐 혼술, 혼밥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지경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안에 치매 환자분이 만약에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그분을 뭐 간병을 하고 거기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매 보험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치매 환자분을 간병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시간과 얼만큼의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치매 환자를 간병을 하는 데 있어서 37%가 하루에 7시간에서 10시간을 간병을 하신다고 하고요. 가장 비중이 큰 38%는 24시간 중 10시간 이상을 치매 환자분을 간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러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에 큰 타격을 주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가족분들 중 27%는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총 78%의 분들은 이 치매 환자분을 간병하기 위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의 도움, 즉 전문인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간병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1:1 간병으로 고용을 해서 이용을 하신다고 할 때는 월 평균 18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합산을 하자면 1년에 2,160만 원을 비용이 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부담스러워서 공동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이용을 하신다 하셔도 적지 않은 금액 월 평균 75만 원을 부담을 하셔야 되고 역시 연간 900만 원 정도의 간병비로만 부담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 문제점은 이 중에 그 부분을 간병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는 부분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5%는 배우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 78%는 다 자녀분들이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어르신분들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거세요. 내가 아픈 것도 굉장히 좀 미안하지만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자녀들한테 떠넘기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래서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바로 치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준비해야만 그렇다면 자녀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치매를 진단받으시고 평균적으로 그 생존해 계시는 기간이 12년 6개월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은 뭐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생존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1년에 얼마의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2,16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실제로 이 12년 6개월보다도 더 오랫동안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계산상 평균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년 6개월 동안 2,160만 원을 곱하니까 2억 7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이 치매에 대비해서 내 통장에 잔고를 2억 7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면은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그럼 이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저축을 하면 되겠지. 과연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만약에 20년간 매달 꼬박꼬박 내신다면 한 달에 112만 5천 원을 계속 저축을 하시면 이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어떤 대안으로 결국에는 평생토록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치매보험 어떻게 그런 구성이 갖고 있고 또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크게 이 진단비와 평생 생활비를 지급을 합니다. 진단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만약에 경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 하면은 CDR 척도 1점으로 경증 진단을 받으시면 3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등도 진단으로 받으셨다 했을 때는 누적으로 합산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증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역시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증 진단을 받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셔도 이러한 보장은 가져가실 수 있게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장 여기서의 장점이 생활비를 매달 내가 월급을 받듯이 꼬박꼬박 같은 날에 1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평생. 생존에 계시는 동안 앞서 평균 생존 기간이 12년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 이모님 중에 한 분이 지금 16년째 지금 누워 계세요. 근데 이게 뭐 16년이 됐든 아니면 더 오랜 기간을 하더라도 계속 평생토록 종신토록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으로 12년을 생존하셨다라고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앞서서 중증까지 누적 합산으로 2천만 원까지 최고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천만 원 그리고 플러스 12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았을 때 1억 6,4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만이라도. 그리고 만약에 더 오랜 기간을 생존하신다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앞서서 뭐 그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은 뭐 매달 110만 원 이상을 내야 됐는데 보험료를 한번 볼까요?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여자 약 5만 원 정도면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50세는 역시 한 6만 원, 6만 5천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60세에는 9만 2천 원, 8만 3천으로 앞서서 내가 꼬박꼬박 적금을 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의 5% 아니면 10%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렇게 치매를 평생토록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은 30세에서 75세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진단을 받으시고 경증, 중등도, 그다음에 중증까지 2천만 원 최고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매달 100만 원씩 평생토록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납입 완료 이후에는 환급률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잘 지냈다라고 하면 그때에 대해서 만약에 해약을 하신다 해도 축하금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증 치매를 진단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는 더 내지 않으셔도 보장은 평생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료 납입 면제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리 사망을 하셨다, 진단을 받기 이전에 사망을 하셨을 때는 책임 준비금이 지급되니까 그러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발병 후에 너무 일찍 사망을 하셨다라고 해도 3년 동안, 즉 매달 36회, 그러니까 36회 동안은 생활비를 확정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많은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방황하고 조금 불안해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치매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환자 수는 늘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 있는데 준비를 안 하신다? 그거는 좀 지혜롭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생활비를 주는 치매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치매가 무엇보다 무서운 이유가요, 장기간에 걸친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도 무려 12년 이상을 평균적으로 더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평생 생활비가 나온다면요, 치매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한결 우리가 좀 덜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하니까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정말 걸맞은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도와주신 안미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치매 보험이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럼 그동안 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은 해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진단을 받으시기 이전에 사망을 해버리셨다. 그러면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이 회사에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입하신 분께 책임 준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앞서 평균 그 생존 기간이 12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오래 생존하시지 못하고 안타깝게 바로 뭐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사망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36회, 즉 매달 그 생활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36회까지는 확정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내가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적립된 책임 준비금 돌려준다고 하고요. 만약에 치매 진단받고 나서 조기 사망하게 될 경우에도 최소 36회는 생활비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내가 치매보험을 가입한 그 여부조차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실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입을 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그 상속인을 지정하시고 혹시라도 상해라든가 지금 아나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이 졌을 때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상속인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입을 하실 거면은 그때 꼭 지정을 해서 상속인을 딱 정해 두시면은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가족으로 상속인을 지정해주는 방법도 기억해 가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시중에 이렇게 생활비를 주는 치매보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5년만 주고 끝난다든가 이렇게 기한이 정해진 치매보험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보험은 죽을 때까지 평생 100만 원씩 매달 생활비를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그런 보험으로 치매보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보험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좀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좀 제대로 플랜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시간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어르신을 위한 보험입니다.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전에는요, 65세 이상을 좀 노인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시기가 있었는데 네. 요즘 뭐 노인이 웬 말이에요. 뭐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살아갈 날도 정말 길고 정말 건강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아나운서님이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보험회사도 보면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80세 이런 어르신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예. 저희 증권 보내주시는 거 보면 만기 자체가 60세나 70세 만기인 이런 증권을 많이 보내주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65세 이런 분들께 제가 노인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쵸. 예, 너무 젊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지하철 타러 갔는데 자리 양보하면 거기 안 앉으려고. 오히려 성을 내실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연령이 많이 젊게 사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험이 네. 좀 더 일찍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예. 아마도 전 보험회사가 65세 이상 90세까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예. 초기라서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은퇴 이후에 네. 지금부터 40년, 50년을 뭘 하면서 살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점 저 젊은 사람들보다 보험이 훨씬 더 밀접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요, 60세 네. 만기나 70세 만기의 보험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맞아요. 요즘은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길래 네. 이렇게 보험의 트렌드도 바뀌는 걸까요? 네, 자료에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65세 인구들을 추이를 보면 2017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고령화는 이미 우리나라는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30년 정도가 되면 2030년 해봐야 뭐 한 10년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인구의 32%가 65세 이상 어르신이시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인구의 40%라면 그러니까 65세 안 된 사람이 60% 그리고 어르신들이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지하철역 광고에 어린이들이 3칸에 앉고 어르신들이 7칸에 앉는 이런 시대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보험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저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인 의무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머지않아서 절반 가까이가 우리가 말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럼 뭐 가구의 변화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결혼하면 당연히 뭐 자식이랑 같이 살고 손주도 같이 살고 이랬었는데요. 왼쪽에 이제 표에 보시면 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별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독거노인 혼자 사는 이 빨간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자녀랑 같이 동거하는 거는 예전에는 54%가 자녀랑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자녀랑 같이 사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8%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영화에서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분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훨씬 더 빨리 정착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예. 두 분이 사시거나 혼자 사는 이 비율은 표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오른쪽에 파란색, 초록색, 그다음에 밤색, 빨간색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요. 그 독거 노인들의 나이를 분포하는 건데요. 파란색은 69세 미만인데요. 69세 미만은 점점 줄어들고 빨간색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표를 본다면 앞으로는요. 쉽게 사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80세 이상 어르신이 훨씬 더 안 돌아가시는 확률이 높아져서 더 많아지고요. 60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르신 흉내도 못 내는 이런 비중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보고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요. 저도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님, 저희 자녀들 보지만 예. 어쨌든 내 문제는 내가 준비를 해야
또 다른 내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이럴 것 같아서 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살거나 이렇게 노부부께서 사시면은요. 네.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 맞아요. 은퇴를 할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65세, 70세 현업에 계시면 좋겠지만 네. 우리 중에 몇 분 정도나 70세에도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산하는 어르신들 추이를 보면 너무 자명하게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예전에는 60대 이전에 40대, 50대에 파산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러기는 하지만요. 새로운 파산하시는 분들을 보면 60대, 70대에도 아이고. 파산을 이제 한다는 예.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 60대, 70대에 뭐 큰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면 뭐 어린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이게 다 생활고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 60대, 70대에 파산하는 나이가 점점 더 뒤로 미루어져서 어르신들이 파산하는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안타까운 점은요. 이 나이가 된다는 것은 앞서 우리 안미정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치매라든가 아니면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오고요. 사실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데 예외로 제가 들은 말 중에요. 예. 경조사 문자가 오면 너무 막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초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예. 옛날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줘야 하는. 그렇죠. 네. 돈 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네. 걱정부터 덜컥 또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회생활을 좀 더 줄인다거나 포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데 그거는 안 가면 그만인데요. 예. 내가 70대가 됐는데 암에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치매가 조금 인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도망갈 수가 없죠. 네. 일단 뭐 나이가 들어서 파산을 하면은 젊으신 분들보다는 재기의 가능성도 너무 희박한데 맞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아프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은데 네.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는 우리가 통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르신들 노인 질환이 어떤 것들이 증가되는지 제가 표를 찾아보니까 예. 어쨌든 간암, 직장암, 파킨슨병, 치매 이 네 가지가 한 80%가 포함이 되는데요. 암이 왜 젊었을 때 안 걸렸다가 나이 드시면 조금 더 발병이 되냐면 세포 자체도 노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결집할 확률이 젊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요. 간암이나 결장, 직장암 쪽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는 파킨슨도 이제 노화 과정에 일어나는 병이라고 하는데 치매.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처럼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은 보험보다는 이 두 가지 암과 치매만 제대로 준비를 해도 그래도 80%가 예상이 되니까 이 정도를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80%만 준비해도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르신들을 위한 플랜으로 좀 제대로 세워본다면 어떤 거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올 봄에 새롭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개발된 것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제가 조합을 한번 해봤어요. 표를 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선은 치매보험을 너무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막 몇십만 원 들어가면 좋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너무 비싼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실속 있는 치매보장으로 해서요. 5만 원대로 생활비를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경증 치매일 때 300만 원, 3,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받게 해서 일단은 5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초 생활도 하셔야 하니까 치매보험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암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암도 1,000만 원, 소액암도 1,000만 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표적 항암 치료비라고 해서요. 일반암 진단비를 너무 많이 하려면 예. 보험료가 비싸지는데 표적 항암 치료비는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한 게 없어서 보험료가 싸요. 요즘 아직까지는. 이거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표적 항암을 해야 될 경우가 폐암이 굉장히 이 치료 효과가 높다고 나와 있긴 하는데 어쨌든 실속 있는 치매와 암에 대해서도 일반암도 1,000만 원, 소액암도 1,000만 원, 게다가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3,00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총 5,000만 원을 보장을 하는데요. 3만 원대면
괜찮지 않을까요? 3만 원대인데 이 5천만 원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예. 이렇게 치매도 실속형으로 암도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뭐 다른 거는 많이 넣지를 않았고요. 이렇게만 해서 3만 원으로 구성만 아, 한다면 예.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분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치매와 암을 이렇게 보장하는데 한 뭐 9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맞춰봤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개를 다 합친 금액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치매와 암을 좀 조합해 주셨는데 네. 다른 조합 방법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치매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분들은요, 예. 암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암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대에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총 5천만 원을 준비하시도록 하고요. 예. 두 번째 걱정되는 게 상조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조와 같이 어르신 70대 이렇게 되셔도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너무 비싼 종신보험은 안 되고요. 5만 원대에 5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는데요. 사망할 때 내가 낸 돈, 게다가 상조 500만 원 합해서 낸 돈도 받고 500만 원도 받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암보험은 3만 원이면 되지요. 종신보험은 내 돈 낸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납입하셨던 돈 몽땅 다 드리고 더하기 500만 원을 추가로 더해드리니까 기간이 많이 지나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나를 위한 보장과 우리 가족을 위한 보장을 한 번에 다 챙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계산 좀 해볼게요. 각각 그럼 다 합쳐서 보험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짜잔하고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표에 나가는 거를 제가 두 가지를 네. 간단하게 합산을 했는데요. 암하고 치매를 이렇게 생존 보장만 하신다면 93,945원 두 예. 가지 다. 그다음에 치매하고 사망을 준비를 하시면 94,575원. 근데 이거 아까 달리 또 암과 사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9만 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와. 보험료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1, 2번으로 해도 되고 2, 3번으로 해도 되고 1, 3으로 해도 되고 어떤 거든지 다 조화를 내 상황에 맞춰서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치매하고 사망을 나는 사망이 싫다 그러면 암과 치매를 아니야 나는 암하고 사망을 할래 이러면 8만 원대로 이렇게 준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에 좀 여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르신을 네. 위한 보험도 이렇게 쇼핑하듯이 골라 담을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 이렇게 가입하라 좀 조언을 주실까요? 네, 한 줄로 정리를 해야죠. 원픽 알려드릴 텐데요. 은퇴 후에 30년 이상 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는데요. 새로운 풍토가 생겼다고 하네요. 120세까지 살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결혼을 2회나 3회 정도 하셔야 된다고 해요. 어떤 분이 사망하시고도 너무 오래 사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암과 치매만 제대로 준비를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게 갈등 방지 장치를 한다. 돈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오늘 이 시간에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65세부터 무려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렇게 쇼핑하듯이 골라 담을 수 있는 어르신을 위한 보험 소개해드렸는데요. 암과 치매만 제대로 준비해도 80%는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암과 치매 그리고 사망 보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골라 담아도 1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의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한 가지만 선택하시거나 두 가지 좀 여력 되신다면 세 가지를 함께 담아가시면 노후에 철저하게 그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김경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 많이 연락 주시고요. 실시간 상담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 막내 동생이 하나 보험 들은 게 있는데 한 7, 예. 8년 전에 들은 게 있어요. 여보세요? 네. 예, 그거 좀 문의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동생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기간 한 40 다 됐죠. 근데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걱정되셔가지고 보험을 좀 대신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LIG 건강보험 하나만 보이는데 보험료는 네. 지금 괜찮은 상황일까요? 예, 뭐 보험료 내는 거는 본인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작년에 가을쯤에 좀 그 등산하다가 발목을 좀 다친 것도 아이고,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보상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이 동생이 가입한 이 보험이 잘 좀 가입돼 있는지 하고 뭐 어떤 게 보장되는지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또 자세하게. 여력이 있으니까 추가로 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 전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발목이 좀 부러졌을 때 보장은 받으셨나요? 아니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수술하고 뭐 예. 핀 이런 거 이제 박은 상태고 고정된 상태인데 뭐 수술비나 뭐 입원비 이런 거는 받았는데 예. 나머지 뭐 다른 거는 받은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동생분 가족력이나 병력은 없으시고요? 예, 특별한 거는 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날씨정적인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이신 남동생에게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무배당 LIG 닥터플러스 건강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납입되는 보험료 12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내 동생 보험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입돼 있는 보험을 점검하고 최근에 동생분이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또 추가로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자, 보장 어떻게 가져오면 좋을지 최현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보내주신 증권 잘 받았고요. 네네. 네, 제가 그 이제 보내주신 증권 토대로 주요 보장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다음에 제가 필요한 보험 리모델링 플랜 하나 추천해 드리고 또 그 보상 관련된 질문도 주셨는데 마지막에 예. 살짝 그 보상 관련된 질문도 제가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출하신 보험 증권 주요 보장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사망 1억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네, 일반 상해 후유 장애가 1억 5천만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질병 후유 장애가 80% 이상 500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질병 사망도 2천만 원 가입돼 있으시네요. 예. 실손의비 특약도 빼놓지 않고 가입이 돼 있으시고요. 예. 네,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각각 30만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암 진단비도 2천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비가 300만 원, 암 입원 일당이 10만 원 가입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 가입돼 있으시고요. 나머지 기타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이런 담보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주 보장 내용 한번 짚어드렸어요. 예. 일단 네. 이 보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일단 이 보험 이제 가입하신 지가 한 7년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예. 보험이 대부분의 특약이 이제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3년 정도만 보험료를 더 납부를 하시면 대부분의 담보를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보험의 그 실손 의료비 특약이 잘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종합을 했을 때 기존 계약을 잘 유지하시는 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예.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앞서서 제가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 300만 원, 그리고 암 입원 일당 10만 원 가입돼 있으신데요. 이 정도로 갖고는 이제 암에 대한 위험 보장을 좀 확실하게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 진단금에 대한 좀 증액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제 암 수술 같은 거 받게 되시면 뭐 항암이나 방사선 약물 치료 보통 일반적으로 수반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예. 준비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제 뭐 뇌졸중 진단비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씩 아주 든든하게 잘 가입돼 있으신데 이보다 좀 예. 담보 범위가 확장된 이런 좀 특약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솔루션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예. 저의 의견은 기존 보험을 정상적으로 잘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네. 부족한 부분을 생명보험 통합보험을 통해서 추가 가입하는 것을 제가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생명보험, 통합보험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그 리모델링 플랜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보험은 생명보험 통합보험이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무해지형 상품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생명보험 이제 통합보험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 그 생명보험 하시면은 그 종신보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보험 하면 이제 손해보험만 이제 연관져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생명보험도 이 통합보험 그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상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무해지형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무해지형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드리면요.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납입하신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대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무해지형 상품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상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 주요 보장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앞서서 제가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었던 암 진단금하고 암 치료자금의 부족 부분을 제가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암 진단금 3천만 원 제가 넣어드렸고요. 예, 소외감 진단비도 2천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이 소외감이라는 것은요,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을 말하는데요. 이제 일반암과 같은 수준으로 2천만 원 제가 든든하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고해감 진단비도 7천만 원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이 고해감이라는 것은 그 암 중에서도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암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뇌암이라든지 식도암, 췌장암, 뭐 백혈병 등과 같은 이런 암들은 치료비가 상당히 고액으로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7천만 원 든든하게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에 없었던 암 직접 치료 통원비 제가 3만 원 넣어 드렸고요. 기존에 암 수술비가 300만 원 있었는데요. 좀 부족하다 싶어서 200만 원 제가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에 없었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40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전에 그 기존 보험에서 그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갖고 계셨는데요. 제가 더 이제 연세가 드시기 전에 이보다 이제 보장 범위가 조금 확장된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하고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비 1,000만 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술비도 500만 원 넣어드렸으니까요.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보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새롭게 지금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보험은 생활보험 통합보험인데 보험료가 6만 8천 원 정도 나갑니다. 오, 예. 네네. 얼마라고요? 예, 6만 8천 원이요. 네네. 아, 네네. 네, 이 정도면 다른 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그 보상 문의 간단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거 한번 좀 상담 한번 진행을 할게요. 그 네. 동생분께서 지금 수술을 하시고 치료가 다 지금 종료가 되신 상태일까요? 이제 핀을 뭐 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뭐 그러면 아마 지금 보니까 수술을 하시고 핀 제거 정도만 예. 지금 남으신 상태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앞으로도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요. 그 기존 담보에 실손 의료비 특약이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예. 이제 치료비는 실손 의료비로 충당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예. 가입 보험에 보면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1억 5천만 원 가입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뭐냐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해 이 다친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도 이렇게 지금 이제 동생분처럼 발목이 이렇게 안 움직인다는 이런 이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가입 금액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장애 정도의 지급률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담보가 바로 상해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개인이 그 이제 그 주치 있게 그 상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에 관련된 좀 전문적 지식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주변에 뭐 손해 사정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런 보험 전문가들의 좀 조언을 받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예. 네, 우리 동생분 보험은 일단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을 좀 추가해 드렸는데 저희가 진단비와 수술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드렸어요. 특히나 네. 암 진단비 크게 준비해 드린 거에 비해서 보험료는 무해지라서 상당히 저렴한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요, 원래 가지고 있던 보험 안에 상해 후유장애 보장 통해서 보장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따로 문의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의 보험 잘 가입돼 있나 궁금하시거나 사고나 문제가 생겼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소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문의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자, 883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실손보험이 실효됐는데요.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간단히 질문 주셨는데요. 자, 김경화 전문가님, 이렇게 실비가 실효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고, 문자는 간단히 주셨는데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그 실효된 증권을 그 위에 제목 보험료 나와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단독 실손보험이 실효가 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경우로 봐서는 아마 통합보험에 실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종신보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통합보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래서 이걸 무조건 막
뭐 새로 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보험금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으시면 새로 가입을 하실 때 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질병으로 그냥 상관없으면 새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거에 보험금을 좀 받았다거나 아니면 앞에 보험이 장점이 너무 많아서 새로 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하다 이러면 앞에 걸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심플하게 봐서는 옛날 거를 살리려면은 안 낸 기간 거를 한꺼번에 돈을 다 내야 되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새로 가입하는 게 한 달 치면 내면 되니까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앞에 거를 안 살펴보셔가지고 장점을 그냥 사장시켜버리면 좀 아까우니까요. 뭐 대부분은 새로 하시는 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앞에 거를 조금 살펴보셔서 너무 아까운 거 회복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살리실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보험료 10만 원짜리를 1년치를 120을 몽땅 내지 않고요. 그중에서 조금 감액할 게 있어요. 좋은 거는 가져가고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액하고 부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몽땅 밀린 건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권을 보셔서 뺄 걸 좀 빼고 살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앞에 증권을 살펴보시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증권을 좀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독 실비인지 아니면 통합보험안의 실비인지에 따라서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보험 변경하실 땐 저희 보험플랜 119로 문의 주신 다음에 한번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100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지혈증 진단 후에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았지만은요 복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나요? 자,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최현찬 전문가님, 약을 먹지 않았어도 좀 고지를 해야 될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 즉 그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이제 확인하고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청약서 질문표를 통해서 이제 그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표의 주요 이제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뭐 입원, 수술, 그리고 계속해서 7회 이상 통원, 그리고 30일 투약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 30일 투약에 바로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30일 처방을 받았지만 내가 복용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본인이 이제 처방을 받았지만 본인 의사로 복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증의 뭐 중하고 가볍고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진단 내리고 처방한 사실만 가지고도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불이익 받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약을 처방받고 먹지 않았어도 고지를 꼭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66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통합보험과 실손보험을 가입해 주셨는데요. 18만 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해결 방법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경화 전문가님, 보험료가 부담되면 유지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부담스러운 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예.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이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1번 완전히 해약하고 새로 가입할까? 두 번째, 있는 것 중에서 뭘 감액을 할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예. 18만 원이 예를 들어 여자분이 종신보험에 별거 없이 그냥 실손보험만 있다 그러면 이걸 오래 가져가는 거는 안 좋으니까 이런 해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무슨 수술특약, 뭐 임플란트라도 이런 게 있다 이러면은 부분을 감액을 하시고 리모델링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라면요.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보장만 남겨놓고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